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FOM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및 경제지표 정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새벽 3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매번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FOMC 기자회견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혼란스럽고 중소은행들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을 엿볼 수 있는 FOMC 기자회견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 차트인데 지금 황소랑 곰이 굉장히 치열해요. 거의 4월 한 달간 횡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를 통해서 황소가 이길지 곰이 이길지 한 방향이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나 경제 지표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4월에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와 PCE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고 이거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차트입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 꺾이기보단 이렇게 유지하고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기대랑 달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CPI고 이거는 이제 PCE. PCE도 이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티죠. CPI든 PCE든 우리 생각보다 급히 떨어지지 않는다, 버티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랑 부합,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오히려 예측치를 넘어요. 예측은 4.5인데 4.6이 나오죠. 게다가 지금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이렇게 치솟은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치솟은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일반인들은 낮아지고 있다고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도 이렇게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전월에도 4.6이었고 이번에도 4.6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결국 2022년 식료품과 에너지, 특히 에너지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헤드라인 CPI나 PCE가 예상치보다 급격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상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근원 물가 지수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오히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지표들은 연준이 최소한 현재의 높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나타내죠. 근원 물가들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다시 위로 치솟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인상해야 인플레이션 기대를 확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달러 패권의 위기.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존재 이유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립이에요.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적절한 달러 발행량 조절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어렵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달러의 가치 유지가 필요해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은 환율차로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이기만 해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죠. 그래서 수입에 크게 의존을 하는데 이렇게 수입의 의존량이 큰 미국이니까 더욱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4월 2일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 플러스가 깜짝 원유 감산을 발표했죠. 그리고 중국의 중재를 통해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등 미국의 우방으로 생각되던 사우디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유 거래를 달러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 있는 화폐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작은 페트로 위안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달러의 가치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듯 전방위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자체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자칫 완화적인 제스처로 인해서 급격한 달러 약세가 일어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돼요. 앞에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과 달러 패권 위기 관점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 동결 아니면 인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연준에서는 그동안 노동시장이 튼튼하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말해왔죠. 그런데 최근 미국 노동통계청의 졸트 보고서와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에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졸트 보고서 보시면 지금 고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등하고 있죠.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하면 이게 이제 보통 실업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실업률 급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은 줄고 실업률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최근 발표한 5월 2일 졸트 보고서를 뜯어보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줄고 해고는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졸트 보고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게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러한 지표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계속되는 중소은행들의 위기.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추가로 파산하면서 시장에는 아직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공포가 만연해진 상황이에요. 이러한 중소은행들이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 예금자들의 예금이 이탈해서라고 간단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금자들 예금 이탈하는 건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만큼 영래포 금리도 높아지죠. 결국 은행 시스템에서 연준의 영래포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거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유튜브에서 요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은행의 예금이자보다 연준이 주는 영래포 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연준한테 맡기는 게 좋죠. 화폐 발행권이 있는 연준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예금 보관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도 많이 주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중소은행들의 파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소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동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줄이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제 활성도를 낮추는 그런 원인이 돼요.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높이는 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결론. 앞서 1번과 2번,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달러 패권의 위기,
이거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3번과 4번 고용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와 계속되는 중소은행들의 위기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이렇듯 최근 뉴스와 경제 지표들이 기준금리 인상, 동결, 인하 세 가지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뉴스와 경제 지표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